안녕하십니까. 삼성화재 중앙사업단 종로지점 지점장 전상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이슈 관련해서 2023년 1월부터 우리가 실손 전환을 할 때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을 이용해서 조금 더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를 보면요,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관련해서 첫 번째는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세세하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자보 처리 못한 건 실손 의료비로 할 수 있다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2016년 1월 이전에 고객을 한번 추려보자, 타겟팅을 해보자를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보 약관이 개정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냐면요, 대인 보상 관련돼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경상 대인 보상의 합리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경상 환자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이 되게 합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상 환자들 주로 이제 우리가 사고가 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뇌진탕 이상을 받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경상 환자로 들어가는데요. 부상급수로는 보통 12급에서 14등급 정도 받습니다. 보통 진단으로 치면은 경추염자, 요추염자, 염자 한 3개 정도 겹치면 12급, 거기에 뇌진탕이 붙으면 11급, 그 이상 부상들은 10급, 9급, 8급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요. 특히 이제 경상 환자 중에서도 대인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이 되어서요, 12급에서 14급 부상은 과실 상계에 따라서 지불 보증을 철저하게 퍼센테이지만큼 하게 되고요. 경상 환자가 장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요, 4주 초과 이상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단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고 우리가 선 입원해서 나 얼만큼 입원했어요 라고 해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상급병실 입원료가 지급 기준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의원급에서는요, 상급병실 사용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병원급에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형외과 같은 이런 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하는 게 기존과 다를 건 없지만, 주로 이 의원과 병원을 많이 구분지었던 거는 뭐냐면 한방 쪽에 있죠. 한의원이 있고요. 한방병원이 있는데, 주로 이제 입원을 하실 거면은 한방병원을 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대인 자보 이 개정이 우리한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냐를 여쭤보시면은 아주 큰 변화예요, 사실은. 왜냐, 대부분의 교통사고는요, 경상 환자거든요. 제가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제 가장 최근 통계가 집계된 통계를 갖고 왔는데요. 자, 교통사고의 절대 다수는요, 경상 환자들이라는 게 정말로 큰 포커싱입니다. 2020년 통계가 가장 최근의 통계인데요. 사망 3,000명, 중상 84,000명, 그리고 경상 환자가 73만 6,000명입니다. 여기서 딱 주목하실 부분이요, 사망과 중상자를 합쳐도 경상자의 11.8%도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이 말은 즉슨 경상 환자들은요, 계속해서 매해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2023년 1월 개정 이후부터는요,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월 개정 후에 보상이 이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실게요. 22년 12월까지는요, 피해자 과실 30%, 가해자 과실 70%짜리 3대7 사고가 났어도요, 상대방의 대인보험에서 치료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었고요. 나보다 과실이 훨씬 많은 사람도요, 그 상대방의 대인보상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다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는 달라요. 2023년 1월부터는요, 피해자 과실이 30%짜리랑 그리고 가해자 과실 70%짜리 사고 똑같이 봤을 때, 7대3 사고를 봤을 때 30%, 내가 과실이 30%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30% 과실 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차상해를 쓰거나 내 자손을 쓰거나, 아니면 경중을 따져서 내가 괜히 차손을 요조 30만원 40만원 정도 되는 돈 때문에 썼다가 보험료 할증이 3년 동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안 쓰고 그냥 현금으로 부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IC님들이 앞으로 계산해 주시면서 주기적으로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고객님들한테 개입을 해주셔서 영향력을 행사해 주셔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70%, 내 과실이 70%다. 그럼 더 재앙적이에요, 사실은. 나도 가해자지만 내가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70%에 해당하는 내 그 과실을 전부 다 내 돈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차상해를 쓰거나 자손을 쓰거나 그 여건도 안 되신다면 자부담을 하겠죠.
네.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이제부터는 RC님들께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자동차 보험 영업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다. 한마디로 뭐냐? RC님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약관 개정은 새로운 영업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보상 사용 여부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운전자 보험 자보상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실손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장기 목표, 우리는 영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 갱신만 해드려도 쏠쏠하긴 하죠. 근데 우리는 마감을 해야 되는 RC잖아요. 그죠? 마감을 하려면 결국에는 장기를 터치해야 되는데, 자동차만 갱신 쳐주고 말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결국에는 장기로 가기 위한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손 전환을 건드려야 하는데, 이번에 자동차 개정 같은 경우는 이 실손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동차 보험 영업에서 RC님들의 영향이 더 커질 거라고 제가 전망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지만 잊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딩 해드리는 시간일 겁니다. 자, 자보 처리 못한 건 실손으로 라는 제목인데요. 자, 나는 사고 났다, 고로 청구한다. 우리 고객님들 마인드죠. 그죠? 근데 고객님들도 자기 보험 잘 몰라요. 자기 집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썩고 있는지, 어떤 음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라도 실손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때 그렇게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실손보험으로 당연히 자동차 보험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 가능하다는 사실인데요.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가입한 실손의료비의 가입 시기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입 시기는 크게 2009년 10월 이전과 2009년 10월 이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실손의료비 가입 여부를 따질 때 가장 많이 따지는 연도기도 해요. 일단은 우리가 약관을 안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현재 4세대 실손 약관을 가지고 왔고요. 이 약관 같은 경우는요, 볼게요. 저희 삼성화재 회사 홈페이지 공시실 가면 딱 나오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 온 겁니다. 자,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상해급여 부분에 제4조의 세 번째를 가시면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 관계비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나와 있죠. 다만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3조 상해급여 제1항, 2항 및 제4항부터 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거예요. 과실상계 후에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과실상계를 하고 나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의 지급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보상해준다는 말이 약간의 보상하지 않는 상황에 나와 있어요. 참 찾기 힘들죠. 그죠? 자, 일단 보실게요. 2009년 10년 이전 실손이랑요, 이후 실손을 한번 볼게요. 이후 실손은요, 2016년 1월 이전 실손까지만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구실손과 신실손이라고 하는데요. 구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요, 상해의료비라고 하죠. 상해의료비 특약이라고 하는데, 이 상해의료비 특약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치료비의 50%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실손 같은 경우는요, 표준화 실손이긴 한데 2016년 1월 이전 실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실손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은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상해 의료비 보장 내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 과실 100%에서 전부 다 자보로 처리를 받았어도 중복으로 내가 처리받은 비용의 50%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구실손 의료비 2009년 10년 이전의 실손에 한해서만 그게 가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전부 다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16년 1월 이전의 실손 의료비는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자, 현재 4세대 실손을 제외하고 2009년 10년 이후의 실손 보험은 표준화 실손과 착한 실손 보험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시 실손보험 보상 여부는 두 보험 모두 동일하므로 아래 두 가지 사항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상대방 과실 100%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맞죠? 상대방한테 내가 자보 처리를 100% 다 받는 경우잖아요. 그쵸? 그 경우에는 내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 네, 두 번째인데요. 교통사고로 나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내 과실로 지불한 금액의 보상 기준에 따른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말이 어려운데요. 바로 다음 표로 가실게요. 제가 이거 표를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실손의료비 자동차 사고 보상 연역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2016년 1월 이후에는요, 급여 90%, 비급여 80%, 이거 우리 많이 봤죠? 바로 이 시기에 팔았던 실손의료비의 보상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그대로 자동차 자기부담금에 적용이 되어서요,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은 본인 부담금의 급여 치료의 90%, 비급여 치료의 80%를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실손도 보시면요, 17년 4월부터는요, 급여 90%, 비급여 80%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비급여 3종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실손의료비랑 해당 시기의 실손의료비에 3종 나누어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4세대 실손을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착한 실손, 요 17년 4월 이후에 착한 실손 가입한 사람하고 현재 4세대 실손을 가입한 사람의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요, 바로 2009년 10월 표준화 이후에 가입을 해서 2016년 1월 이전까지의 실비를 가지고 있는 근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실비를 가입한 사람들이고요. 그 이전의 실손 같은 경우는 상해의료비는 꼭 자동차 보험 개정 이슈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불리하긴 해요. 왜냐, 이 시기에는 중복 50%라는 금액을 다 자보 처리를 받은 금액에서 중복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이 시기는 자동차 이슈를 가지고 실손 전환을 제한하기에는 힘든 시기입니다. 네, 다른 대신 이유들이 있어요. 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던가, 뭐 보장의 크기가 엄청나게 작다던가, 뭐 요런 이슈들이 있죠. 또 삼치가 안 된다던가, 치매, 치질, 치과 요 세 개가 안 되죠. 그쵸? 뭐 요런 게 안 된다던가, 요런 이슈들이 있어서 충분히 전환의 의지가 많으신데요.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계층이 제가 봤을 때는 2009년 10월부터 16년 1월 이전 가입자들이신 것 같아요. 90% 실비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적당히 아직 갱신이 많이 안 된 시기이기도 하고, 앞으로 자기가 얼만큼 이 갱신 보험료로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변천사표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온 부분이 뭐냐, 바로 자동차 보상 부분이에요. 여기 이 시기는 40% 지급이죠. 그죠? 이 40% 지급인 시기에 가입된 사람들에게 유불리한 시기는 다 거르고 유리한 시기에 가입자들에게 실손 전환을 제한해보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바꿔주자. 2009년 10월에서 16년 1월 사이에 가입한 사람들을 바꿔주고 연비 점검해주고 추가 보장을 제한을 해보자.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화법을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해 보아요 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결국엔 뭐 이런 것들은 다 합법이랑 연동이 되어야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겠죠. 타겟팅도 해왔고요, 합법도 한번 짜봤는데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전을 많이 하는데 2016년 1월 이전의 실비를 가진 고객. 일단 고객 백서를 한번 다 추려봅시다. 표준화 이전을 가지고 있어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고객, 표준화 이전은 실비를 갖고 있는데 갱신이 많이 된 고객, 그리고 자, 올해 6월까지가 실손 전환 할인 기간이죠. 그쵸? 그 할인을 꼭 챙겨주고 싶은 고객. 네. 그리고 운전자를 갈아엎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실손을 가지고 있는 고객 백서로 한번 추려서 타겟팅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합법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법 한번 보시죠. 고객님, 올해부터 개정된 자보법에 의하면 앞으로 교통사고 시 경증 환자들은 철저한 과실 상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고객님 과실이 30%밖에 안 돼도 치료비의 30%를 자부담하셔야 한다는 소리인데, 이 부분이 실손의료비로 커버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이 본인이 가입한 실손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원활한 보상을 위해서는 가입 시기별 보상 지급률을 보고 실손의료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비싸게 갱신되시는 것 같은데 이참에 점검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동차 보험 자부담 지급률도 점검을 해드려야 되고요. 실손의료비 갱신 보험료도 점검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실손의료비 점검을 해주면서 실손의료비가 이제 컴팩트하게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부분으로 축소가 되었으면 떨어진 이 보험료를 채워줄 만한 거를 새만기 상품으로 메꿔주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죠. 새만기 추가 제한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주고 점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보 개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향후 6개월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이슈인 것 같아요. 자보 개정으로요, 첫 번째, 자동차 개정을 안내해주고요. 달라진 보상 체계가 대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물도 바뀌었어요. 네, 대물도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다뤄드리고요. 자동차 개정을 안내해주면서요, 다이렉트를 가입한 고객님들이 이제부터는 보험을 관리해줄 관리자에게 가입을 합당한 임금을 주고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할 거리들이 저는 조금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주제죠. 대인 자부담을 안내를 하면서 실손 전환 점검을 좀 해주고 연비 점검을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 운전자 보험을 최신화를 시켜주자. 요 자보 개정이라는 한 가지 이슈가요, 세 가지의 명분을 만들어줬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지점 전상훈 지점장이었습니다.